자, 반갑습니다. 배돈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 배돈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분양권 투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보니까 계속 부동산을 잡는 규제 정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분양권에 대해서도 이제 핵포탄급이 하나 터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분양권 시장도 앞으로 좀 심란하다, 뭐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디 아프니? 라고 물어보겠죠. 또 돌아갈 시간이 됐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이 하던 짓을 안 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다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막 쏟아내는 것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어디가 아프거나 돌아가실 때가 됐거나. 그래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1번인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것은요, 아마도 부동산을 잡을 기회를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 생각해보니 부동산을 안 잡았으니까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막 계속해서 초강력 부동산 대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번에 입법 처리 중인 법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이제 간주하겠다는 그러한 법안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이 분양권이라는 거는 준공 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이죠. 따라서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맨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의 형태나 구조를 띄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게 분양권 아닙니까? 앞으로 2, 3년 뒤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분양권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건축물의 형태, 뭐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벽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택으로서도 간주가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법상으로 볼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대출이나 청약을 놓고 볼 때는 주택으로 보죠. 뭐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즉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또 받아?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라는 의미에서 대출이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요번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분양권도 이제 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일이에요, 이제. 아니, 분양권은 주택으로 안 받는데 이제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현재 1가구 1주택이고요. 분양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서 놓고 본다면 1가구 1주택인데 앞으로는 1가구 2주택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2021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기본 세율이 6 내지 42%에서 추가 세율 10% 해가지고 최대로 5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내가 만약 1가구 2주택이다. 그리고 분양권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1가구 3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 세율이 6에서 42%라고 한다면 추가 과세로 20%가 돼가지고 최대 6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6월 달부터는 710 부동산 대책의 발표대로 한다면 기존의 추가 과세 또 10% 중과세를 또 때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021년 6월부터는요, 1가구 1주택에 분양권이 하나다라고 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 세율 6 내지 42%가요, 추가 과세 20%가 더해져 가지고 최대 62%의 세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1가구 2주택인데 분양권이 하나 또 있다. 그러면 1가구 3주택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세율의 6 내지 42%에 추가 과세 30%가 과세가 돼요. 그러면 최대로 7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요거까지만 해도 막강하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요게 또 끝이 아니죠. 양도소득 금액의 10%가 주민세라는 게 또 따라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양도할 때 최대로 세율을 잡으면 무려 79.2%가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세죠. 이 정도만 해도 뭐 엄청난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는 아마
따로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점은 이러한 부분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요. 현행 1가구 1주택이고 분양권이 하나 있어요. 현재로 본다면 나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기존의 주택을 판다, 9억 이하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비과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양권 입주를 할 때 기존의 아파트를 판다라고 한다면 9억 이하일 때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애매해진다는 얘기예요. 내년도가 되면 1가구 1주택에 분양권 하나다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자니까 뭐다?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권의 주택수가 포함이 되면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내가 1가구 2주택이야. 그리고 분양권도 하나 있어. 그러면 현재는 1가구 2주택인데요. 3년 이내에 기존에 있는 집을 매도하게 되면 9억 이하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1가구 2주택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있는 집을 매도하면 9억 이하는 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내년도부터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데 여기에 분양권도 하나 있어. 그러면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1가구 3주택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큰일이죠.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난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핵포탄이 터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또 그래요. 이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도 눈여겨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만 한해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지 아니면 그냥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그냥 전국적으로 다 모든 분양권을 다 주택으로 볼지 요거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전국적으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가 되면 야 이게 뭐 전국에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들 뭐 휘청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미분양이 소진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뀐다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될 가능성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요? 또한 분양권 취득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것도 눈여겨보셔야죠. 왜냐하면 분양권의 계약한 날 기준이냐 아니면 아파트가 완공한 날 기준이냐 아마 제가 보는 점에서는 계약한 날 기준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준공이라는 거는 2년 뒤 3년 뒤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법안 자체가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자는 거니까 아마 계약 날짜가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니까 뭐 1가구 1주택의 혜택, 비과세 혜택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혜택 이런 부분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니까 큰일 난 거죠. 그리고 비과세 예외 기준을 또 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확실한 거는요 이거죠. 앞으로 분양권 투자는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또한 무주택자들의 분양권 취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최상의 선택이죠. 자취를 하다가는 그냥 투자의 목적, 또한 내가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신축, 또한 내가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신축하는 아파트,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신축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분양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즉 1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칫하다가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뭐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못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요. 지방에 막 짓고 있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아니죠. 여기에다가 고분양가죠. 입지 조건도 그다지 좋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입지 조건이 다소 좋지 않고 고분양가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풍부한 유동성이죠. 여기다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력 요것 때문에 막 달려본 거 아닙니까? 플러스 투자 수익.
이거 분양을 받아서 몇 천만 원을 벌고 매덕을 벌기 위해서 막 달려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통용이 됐다. 돈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니까요. 나중에 팔 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비과세 혜택 못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또한 또 마찬가지죠. 이런 아파트도 주택으로 본다면 내가 앞으로 분양을 받아서 취득세 납부할 때 취득세가 1%가 아니라 8% 내지 12%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매매 금액이 5억이면요. 취득세가 얼마입니까? 1가구 3주택이면. 이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보면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한 때 중에서 지금 정부는요. 연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놓을 그러한 부동산 관련 이 법안들이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여당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을 놓고 볼 때 당분간은 정말 힘든 시기가 좀 다가올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 그러한 시기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